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짧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0분 만에 번복된 여야 합의, 뒤집힌 전국민 재난지원금,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뉴스프리 좋은 기사 내용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양 당대표가 합의에 결정한 후 불과 100분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몰아칩니다.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합의했다가 의사결정 논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당 내부의 반발로 뒤집자 여야 모두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13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일사불란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힘은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양새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합의 후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큰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뒷받침했으면 한다라고 밝혀 합의대로 밀고 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힘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아무리 약속이 헌신적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국힘을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힘은 전날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전국민 지급 합의를 번복하면서 당내 반발과 함께 뒷수습까지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힘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도 정정된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습에 진땀을 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번 일은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이준석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SNS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국힘을 직격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 경제가 메말랐다. 부자는 명품 소비에 열광하는 동안 서민은 일품을 팔아 근근히 버티는 일상이 되었다. 재난 장기화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없는 사람이 더 고달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골목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 시급하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고 중소자영업자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민생 소방수가 될 것이다.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준석 리스크라는 제야로 이번 일에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불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부를 끓고 있다. 어지러진 물 주워 담느라 고생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당신이 뭔데 사전 논의 없이 합의를 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불만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은 더 이상 국민의힘 리더가 아니다라며 따른이 없는 따릉이를 타는 라이더일 뿐이다.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리스크는 뜻밖의 사고가 아니다라며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어쩌면 예견된 사고일 수 있다. 선출직 정치인도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침해다. 시험 만능주의다. 학벌 만능주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군정은 메가더 포고문에 나와 있듯이 점령군이 아니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준석은 그것을 주둔군이라고 했다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다. 아빠 친구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불쑥 꺼냈다. 당내에서도 반발했고 5기로 통일부 폐지까지 꺼내들었다. 이유는 한 게 뭐 있냐, 돈 아깝다, 폐지하자 이런 식이다. 황금 만능주의고 차별적 능력주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힘 대권 경선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 라는 글을 올려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합의를 불식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 몰랐다라며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지지를 나타내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고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좋아요를 누르며 동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희숙 의원은 이준석 대표 이름에 사기를 더한 이준사기를 비롯해 날라리, 어이없는 배짱이 사촌 등 이준석 대표를 조롱하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국힘의 조혜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결정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이준석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비판에 직면한 이준석 대표는 당일 오후 9시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황보승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번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바지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 평론이나 할 때는 말이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평론과는 다른 현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떠나 합의 번복은 공당 대표가 10분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현주 반대라는 종편 대주주의 당 사자성 미디어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자 TV조선 채널A를 소유한 조선동아일보의 비판이 거셉니다. 과거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불법 강제 해임 논리를 제공한 이들 신문은 5기 방통심의위가 지난 5개월간 출범이 미뤄진 사실을 제거하고 정부 여당 추천위원으로 먼저 출범한 것에 대해 위법 딱지를 붙였습니다. 13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사설 정현주와 민원련의 방송심의 장악, 또 정권말 문 전위대, 방심위원장 할 사람이 논란 많은 정현주밖에 없나를 게재했습니다. 주된 비판 논리는 정현주 전 사장이 대표적 친여 인사로 정파적이라는 것, 야당 후보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을 비판했지만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 등입니다. 조선일보는 정현주 전 사장을 방송 문외한, 내로남불의 원조 등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현 정권의 친위대, 돌격대 등에 비유하며 이렇게 극도로 편향된 인물들이 방송 심의를 한다고 한다. 정권 말에 검찰을 정권 방패막이로 만든 데 이어 방심위를 통해 방송도 장악하고 위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송 길들이기라며 직접 칼자루를 쥐고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뭔가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5기 방심위가 정부 여당모 추천위원으로 먼저 출범하는 것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권목 추천위원 6명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선출하는 것은 법 절차를 어기는 일이라며 야당목 추천위원 3명도 함께 참여해 방심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청와대는 정현주 전 사장을 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구상을 포기하고 다른 중립적 인사를 대안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 문화일보, 매일신문, 세계일보 등이 정현주 전 사장 임명 반대 사설을 썼습니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의 반대는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 당시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현주 전 사장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KBS 사장에 올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제 해임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해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고 이명박은 KBS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정현주 전 사장이 KBS와 국세청 간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은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승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 언론은 정현주 전 사장 해임 논리를 제공 확산시켰습니다. 정현주 전 사장 해임 당시 여당 추천을 받은 KBS 이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좌편향, 비도덕적 등을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도했습니다. KBS 이사회가 정현주 전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한 다음 날인 2008년 8월 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에 해임 사유가 적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는 총 10가지의 정현주 전 사장 해임 사유를 적시했는데, 시위대가 경찰 옷을 벗기고 폭행했는데 취재를 안 했다, 수신료 인상 설득에 실패했다, 메인 뉴스가 왜곡됐다, 회사 소송 자산 포기 등입니다. 그러나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과 검찰의 기소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효,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해 조선일보는 침묵했고 중앙동아일보는 단신 처리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은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며 검찰청장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또 이들 신문은 5기 방통심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맥락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개월여간 정현주 전 사장 내정설 등을 이유로 위원 추천을 거부해왔습니다. 그 사이 방통심의 구성 지연으로 누적된 심의 건수는 디지털 성착취물 심의 1만여 건을 포함해 14만여 건에 이릅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구성되어야만 했으나 시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방통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보 여당목 위원 추천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심의위 설치와 관련해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국회의장 3인, 소관 상임위 3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책임 방기로 인한 출범 지연을 막을 수 없는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밝힌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요 방송사별 방송심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의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TV조선이었습니다. 이어 MBC 284건, 채널A 213건, KBS 194건, SBS 190건, MBN 130건, JTBC 114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K신문의 주역, 폐지와 계란판 제조업체, 편향의 끝판왕인 이들이 과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 보니 잘된 인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